자, BT입니다. 오늘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일단 지금 하고 있는 단순 시제랑 완료 시제, 그리고 또 진행형 시제, 이렇게 굵직하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했죠. 단순 시제는 뭐 말 그대로 현재, 과거, 미래니까 단순 시제는 그래도 좀 이해하시기가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진행형 시제랑 완료 시제들을 조금 그런데, 일단 동사의 그 형태를 받아야 돼요. 진행형 시제라는 거는 뭐 크게 현재 진행형 시제도 있고 과거 진행형 시제도 있고 미래 진행형 시제도 있는데, 일단 진행형 시제 이러면 동사의 형태가 어떻게 적힌다고요? 진행형 시제 이러면 동사 형태가 비동사 뒤에 동사 원형에 ing가 붙어있는 이 현재 분사가 뒤에오는, 즉 비동사 뒤에 동사 ing라고 하는 이 형식이 머릿속에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뭐 현재 진행 같으면 비동사가 현재형 써서 뭐 am이나 is, are, so 뒤에 동사 ing 형태. 그리고 이렇게 진행형 속에 오는 동사 ing는 보통 이 동사 원형 뒤에 ing 붙는 건 영어에서 두 가지로 현재 완료, 현재 분사나 또는 뭐 동명사 두 가지인데, 요건 현재 분사로 쓰인 거예요. 일단 진행형 이러면 동사의 형태가 비동사 뒤에 동사 ing 이렇게 적혀 있다고. 그리고 완료 시제 그러면 완료 시제도 똑같이 뭐 현재 완료 있고 과거 완료 있고 미래 완료 있고, 그런데 완료 시제라면 생각이 나는 게 뭐 똑같이 have 뒤에 과거 분사 온다는 거. 동사의 3단 변화하면 동사의 현재형, 과거형, 과거 분사에서 3단 변화 했던 거 생각나서, 요즘은 고등학생인데도 동사 3단 변화, 예를 들어서 먹다 eat에 과거형이 ate, 그리고 뭐 과거 분사가 eaten에서 이렇게 불규칙 동사 3단 변화 eat, 과거형 ate, 과거 분사 eaten, 이렇게 기본적인 기본인데, 이런 동사 불규칙 3단 변화를 모르는 학생들도 요즘은 진짜 심심찮게 많이 보여요. 그럼 이런 걸 모르면, 이런 동사 불규칙 3단 변화를 모른다. 그러면 이렇게 특히 완료 시제 같은 have 뒤에 과거 분사 원형의 완료 시제 같은 건 당연히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완료 시제 여기 지금 과거 분사 써야 되는데 이 과거 분사가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정확하게 적을 수가 없죠. 일단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3단 변화를 자기가 모르면 뭐 얼마든지 찾아보면은 책에도 그렇고 뭐 인터넷에도 이렇게 네이버 넘버는 3단 변화, 불규칙 3단 변화표 같은 걸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거 보고 거기 있는 3단 변화를 정말 하루에 10개씩이라도 외워야 돼요. 아, 그런 게 너무 외우는 게 귀찮다. 그렇게 하면 공부는 못하는 거고 영어를 잘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당연히 귀찮죠. 힘들고. 그런 걸 이겨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완료 시제 그러면 이렇게 have, 물론 주어가 삼성 단수면 have가 아니고 has 뒤에 과거 분사 오는 형태겠죠. 그래서 이런 시제를 보면, 이런 진행형 시제, 어떤 현재 진행형이면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게 현재 진행이고, 과거 진행형은 당연히 과거 어느 시점에, 예를 들어서 어제 저녁 7시에 내가 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과거 진행형을 쓰였죠. 완료 시제는 그래서 그거하고 조금 다르게 완료 시제는 두 가지 시점을 다 같이 보는 거. 완료 시제는 어떻게 보면 완료 시제는 이 점의 개념이 아니고 어떤 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현재 완료라는 거는 과거나 시점에서 현재 이 시점까지 어떤 일이 계속되거나, 아니면 과거의 어떤 일로 인해서 지금 막 어떤 결과가 생겼거나, 아니면 과거의 어떤 일이 있어서 지금 어떤 경험이 생겼거나 해서, 이 진행형 시제랑 보통 단순 시제와는 다르게 완료 시제는 두 가지 시점을 다 보는 거예요. 현재 완료는 과거 어느 한 시점부터 지금 어떤 현재까지 일이 되는 이런 과거랑 현재 두 가지 시점을 다 보는 거고, 과거 완료는 과거 어느 한 시점에서 또 어느 과거 한 시점까지 과거의 두 가지 시점만 보는 거예요. 이 과거 완료는 그래서 현재 완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완료는 두 가지 과거 시점 중에서 더 과거의 일을 나타내는 게 과거 완료. 그러니까 결국 과거 완료는 과거 어느 한 시점 시작해서 어느 과거 한 시점에서 끝나는, 현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어떤 시제를 나타내는 거예요. 물론 더 자세하게, 더 세세하게 파고들면은 정말이지 뭐 복잡할 수도 있지만, 일단 이렇게 단순 시제, 진행형 시제, 완료 시제, 그리고 형태가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완료 시제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동사 3단 변화, 불규칙 3단 변화 이런 같은 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도 생각해 두셔야 돼요. 모르면 당연히 외우셔야죠. 그런 것들 3단 변화를 아셔야 되니까 그런 거 찾아가지고 외우셔야 돼요. 뭐 구구단을 모르면 어쩔 수 없지 않나요? 외워야지. 그래야지 다른 어떤 수학 진짜 산수 문제라도 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3단 변화들 고3이 돼서 아니면 고등학생이 돼서 이런 it나 아니면 뭐 write 쓰다나
뭐 see 보다나 이런 기본적인 동사의 불규칙 3단 변화를 모른다 그러면 정말 반성 많이 해야 돼요. 그런 거 모르는 거 그게 뭐가 어때서 그런 식으로 마음먹으면 공부는 안 하면 돼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걸 안 하면서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그냥 더 떳떳하게 더 당당하게 이렇게 나간다. 그건 당당하고 떳떳한 게 아니고 뻔뻔한 거예요. 내 자식 같았으면 진짜 밥도 안 먹였을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시제에 대한 기본적인 단순 시제, 진행 시제, 완료 시제 그것도 아주 일부만 했어. 뭐 자세히 들어가면 더 복잡고 말만 길어지니까 이 정도 하고 또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몇 문제 한번 더 풀어보고 오늘은 넘어가자고요. 자, 보자고요. Nobody understood. 아무도 이해를 못했다는 거 뭐야? How to know? 그 개가 뭐 벤에 어떻게 탔는지를 자동차 벤에 어떻게 탔는지를 아무도 이해를 못했다는 소리인데 여기 주저리 시제를 지금 보면 understand의 과거인 understood 이렇게 과거인 적혀 있죠. 그러면 이해 못한 시점이랑 걔가 그 벤에 탄 시점이랑 따지고 보면 걔가 벤에 어떻게 타고 있었는지를 아무도 이해 못했다 해서 걔가 벤에 탄 게 더 전이겠죠. 이해한 시점이 과거보다 더 과거의 일을 나타내는 거는 과거 완료 시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had 같은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현재 완료로 쓰면 안 되겠죠. 과거보다 더 과거의 일을 나타내는 게 보통 이렇게 과거 완료고 과거 완료에 그래서 또 다른 이름이 대과거라고 하기도 하죠. 두 번째는 데이브랑 내가 만났다 과거로 쓸까 아니면 have met 현재 완료로 쓸까. Some interesting couples 몇몇 개 좀 재미난 커플들을 어디서 우리의 last vacation 지난 휴가에서 만났다 해서 우리의 지난 휴가라고 이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있죠. 명백히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있으니까 단순 과거로 met 쓰면 돼요. have met이 아니고 여기에 뭐 다른 게 붙어가지고 그때 지난 휴가부터 지금까지 줄곧 뭐뭐를 했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으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뭐뭐 했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으면 현재 완료를 쓰겠지만 이거는 지난 휴가 때 우리가 몇몇 재미난 커플들을 만났다라는 과거의 어떤 사실을 나타내는 거니까 단순 과거로 met 쓰면 되고 스마트 디바이스 이런 스마트 장치들이 과거인지 현재 완료인지 more and more popular 점점 더 인기가 있게 됐다는 그것도 여기 지금 보면 in recent years 그 최근 몇 년 동안이라고 여기 지금 최근 몇 년 동안이라는 요 말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이 말 때문에 즉 최근 과거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쭉 인기가 있어지고 있다니까 여기 현재 완료를 쓰는 거예요. 현재 완료라는 건 과거에 관한 시점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어떤 일이 계속되고 있는 걸 나타낼 때 쓰는 거라 그랬죠. 4번은 this 이것도 과거 was 쓸지 아니면 has been 현재 완료 쓸지 여기가 그녀의 어떤 직장이었다 workplace였다 얼마나 for decade에서 수십 년 동안 직장이었고 그리고 she doesn't want to leave 그녀는 떠나고 싶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렇게 현재로 뒤에 적혀 있는 거 봐도 그렇고 수십 년 동안 과거 몇 년부터 시작해 지금 현재까지 계속 그녀의 직장이고 지금도 she doesn't want to leave 떠나고 싶지 않는다라고 뒤에 이렇게 현재로 적혀 있는 걸 봐서 과거 몇십 년 동안 즉 과거 몇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직장이었고 지금도 떠나고 싶어 않는다고 해서 has been 현재 완료를 써야 되겠죠. 여 밑에는 as soon as가 왜 뭐뭐 하자마자 라고 해서 저번 시간에 한번 했었는데 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를 안 쓰고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고 했었죠. 이것도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해서 이것도 시간의 부사절 이끄는 접속사 as soon as요. 그래서 뭐뭐 하자마자 이것도 will finish가 아니고 현재로 finish여서 as soon as I finish having breakfast with dad. 아버지랑 아침밥 먹는 걸 끝내자마자 I'll come right over 이렇게 해서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라는 시간의 부사절 이끄는 접속사 때문에 뒤에는 미래를 안 쓰고 현재를 쓰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 요 밑에는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에서 지금 부사절 과거죠. 어렸을 때 my grandfather, 할아버지가 used to say 뭐라고 말씀하시곤 했다는 거. 요거 보면 여기도 지금 부사절도 과거고 여기도 지금 보면 used to가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 해서 과거의 습관의 상태를 나타내는 조동사니까 여기도 과거 쓸 것 같지만 요 말 honesty is the best policy. 정직이 is the best policy. 최선의 정책이다 해서 속담 또는 일반적인 어떤 사실, 진리, 과학적 진리 이런 것들은 늘 시제 변화랑 시제 일치랑 상관없이 뭐 쓴다고? 늘 현재 시에만 쓰는 거예요. 현재 시에만. 그래서 주로 이렇게 비록 부사절도 과거고 주절도 이렇게 used 조동사를 써놨다 하더라도 정직은 최선의 방책이다 하는 속담은 시제 일치랑 상관없이 현재만 쓰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The students will carry out. carry out임을 수행하다라는 소리인데 학생들이 뭘 수행할 거라는 거, 실험을 할 거라는 거. 뭐 하면? 이것도 지금 if, 만약 뭐하면이라고 해서 이것도 만약 뭐하면이라고 해서 이것도 맹조건의 부사절 그런 접속사죠. 그러니까 이것도 미래 안 쓰고 현재를 써서 만약 그들이 find, 찾으면 뭘? The ideas, 어떤 아이디어들? 충분히 interesting한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게 되면 그 학생들이 실험을 수행할 거다 해서 뭐뭐 하게 되면 해서 조건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if로 인해서 뒤에 이 부사절이 미래를 안 쓰고 이렇게 현재로 find, 현재로 쓰는 거. 이런 거,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안 쓰고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는 거. 이것도 정말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 때부터 주구장창 들어왔던 문법인데도 이런 것도 지금도 넣을 때마다 계속 털려요. 그래서 이런 거, 뭐 자세하게 알지 못해도 자주 나오는 것들, 아니면 이 정도는 요거 쓰는 거 충분히 이해되겠다 하는 그런 이해되기 쉬운 것들만 조금씩 해도 돼요. 어려운 문법을 모른다고 영어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니까 단어 부지런히 외우시고 이렇게 문제 풀면서 저런 건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설명 드릴 때마다 자기 걸 만들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뭐 일타 강사니 뭐 이상한 거 듣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자기가 그만큼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법 들고 올게요.